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와우라니 부족의 삶과 자연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 고기를 매일같이 모아 맛있게 즐깁니다. 여성들이 나무잎으로 만든 눈에 띄는 비키니를 입고 숲을 개인적인 옷장처럼 사용하는 곳에서 와우라니 여성들은 큰 귀걸이를 좋아합니다. 귀걸이가 클수록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우라니의 독특한 문화를 탐험하며 외부인들이 거의 접할 수 없었던 그들의 비밀을 밝혀보세요. 번화한 도시도, 스마트폰도, 전기도 없는 이곳. 대신 그들의 세계는 새와 동물의 소리로 가득 찬 밀림에 짙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와우라니 부족은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 깊숙한 곳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나미비아의 히마 부족이 간단한 소가죽을 두른 것과는 달리 와우라니 사람들은 전통 의상으로 비키니를 입습니다. 이 의상은 나무잎과 섬유로 만든 수공예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코미라는 끈을 몸에 둘러 입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는 힘과 활력,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코미를 착용하지만 그들의 코미는 더 얇고 상징적인 의미는 덜합니다. 소녀들은 코미를 입기 전에는 나무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으로 옷을 만드는 부족의 모습은 그들이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와우라니 부족의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와우라니처럼 비키니를 입고 다닌다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무를 타는 기술은 와우라니 부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 그들의 발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족은 원숭이와 작은 사냥감을 모을 때 창과 석궁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여 먹이를 구합니다. 제한된 유전적 다양성과 어려운 환경에 자주 노출된 덕분에 그들의 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족 내 일부 사람들은 각각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손에도 6개의 기능적인 손가락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들의 발 구조가 일생 동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발가락이 곧게 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환경 적응은 이들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이나 북유럽의 추운 지역처럼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특별한 생리적 변화를 겪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바다 유목민들은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바닷속에서 진주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의 초기 주민들은 햇빛이 적은 지역에서 더 많은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도록 피부가 더 밝아졌습니다.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존 밀림의 와우라니 부족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와우라니는 반유목적인 생활을 하며 계절과 식량의 가용성에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 그들은 특정 시기에 열매를 맺는 지역을 알고 동물들이 이주하는 경로를 알며 날씨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명과 숨쉬는 존재로 존경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의 식물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밀림의 무성한 녹음은 외부인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와우라니에게 각 식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를 사용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떤 잎을 사용해야 하는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식물을 찾을지, 그들은 약국에서 파는 어떤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의 치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치료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연결입니다. 아마존 프론트라인스의 창립자인 미치 앤더슨은 와우라니와 함께한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경험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앤더슨은 와우라니 여성들이 약용식물을 쉽게 구분하고 그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보여준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는 식물학자가 몇 년을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일 정도로 깊은 지식입니다. 이는 부족의 일상생활에서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탐험가인 조 케인은 그의 책 사버지스에서 와우라니와 함께한 경험을 담았으며 그들이 밀림 속에서 이동하는 뛰어난 기술과 동물 행동을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와우라니, 사냥꾼들이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밀림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동물의 행동과 밀림의 리듬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네의 관찰은 와우라니의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생존 기술로서 수백 년 동안 다듬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와우라니의 일상생활에서 원숭이를 잡아먹는 풍경을 언급한 것 기억하시죠? 그들의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롭고 흥미로운 영상과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동의하시죠? 와우라니 부족은 열대우림에서 뛰어난 채집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주요 사냥감은 원숭이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전통적인 기술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와우라니는 세대를 거쳐 이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채집은 와우라니에게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동물들을 그들의 여정에서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후 와우라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즐깁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하지만 음식의 영양가와 자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맛은 여러분도 더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양적인 측면을 넘어 채집과 음식 준비는 때로 축제나 종교적 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자연과 숲속 동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과 환경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와우라니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과 지혜를 얻고 숲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은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채집족 중 하나입니다. 와우라니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유목 생활을 하며 원숭이 사냥에서는 단순한 숙련자가 아닌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즐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드자 부족의 원숭이 잔치와 다처생활 여행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모든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영상 클릭은 단 2초면 충분하고 여러분은 흥미로운 정보를 가득 얻을 수 있습니다. 와우라니 부족의 관계와 성에 대한 접근은 많은 서구 사회의 규범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친밀함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열린 삶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성에 대한 논의에 흔히 따라오는 금기와 규제가 없는 이곳에서는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와우라니에게는 결혼 전 관계가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남녀 모두 결혼 전에 자유롭게 관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와우라니는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과 충성심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넘어서면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와우라니 관계의 핵심은 가족과 출산에 대한 강한 강조입니다. 자녀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가족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많은 커플들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일부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나 경력 추구가 우선시되기도 하지만 와우라니는 자녀 양육이 인생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비교될까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러한 개방적인 관계관이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규범에서 너무 벗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우라니 부족의 열린 관계 관점은 그들의 독특한 결혼 관습과 가족 역할로 이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와우라니의 결혼은 주로 가족 단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족 내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 사회 구조의 통합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와우라니 그룹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이 관습은 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처제 관계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으며 더 많은 아내는 채집과 자녀 양육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 양육의 개념은 와우라니의 생활 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모, 삼촌, 사촌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중요한 숲속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공동체 구조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지식과 전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와우라니는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와우라니 문화에서 여성들은 치차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발효 음료는 와우라니 사람들의 일상에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카사바라는 전분이 많은 뿌리 채소로 만들어집니다. 이 음료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발효 방법인데 카사바를 껍질을 벗기고 끓인 후 여성들이 그것을 씹은 뒤 큰 용기에 뱉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씹는 과정은 카사바의 전분을 분해해 발효가 시작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모여지면 혼합물을 발효시켜 알코올 성분이 약간 있는 음료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강도는 발효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주로 사회적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소비되며 와우라니 사람들에게는 치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단순한 갈증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유대감과 나눔의 상징입니다. 한 모금 한 모금마다 그들은 조상들과 전통과 카사바를 제공해주는 땅과의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치차를 마시는 행위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축제와 전통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와우라니 부족은 식물에서 얻은 자연 염료를 사용하여 피부를 캔버스처럼 변형시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료 중 하나는 아치오트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선명한 빨간색입니다. 이 색은 단순히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와우라니는 빨간색 염료가 힘과 권력을 상징하며 그들의 조상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디자인과 패턴은 단지 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각각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패턴은 사냥 준비를 나타내며 다른 패턴은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 활동이 아니라 와우라니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선과 소용돌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역사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리함이 지배하고 자연과의 연결이 끊어져 가는 세상에서 와우라니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은 원시적인 것에 대한 회귀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땅과의 가까운 관계를 반영하며 인간과 자연 요소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디자인을 직접 보면 각 스트로크 뒤에 숨겨진 예술성과 더 깊은 의미를 더욱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종종 한 문화의 미적 기준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고 강렬한 세부 사항에서 발견됩니다. 아마존의 와우라니 부족에게 귀의 피어싱과 귀 늘리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의 기준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듯 와우라니 여성들의 큰 귀걸이와 늘어진 귀는 외모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전통을 반영하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와우라니 여성들은 오랫동안 큰 귀걸이를 착용해왔으며 이는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귀걸이가 클수록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귀 늘리기 과정은 귀를 서서히 늘려서 더 큰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미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산을 존중하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몸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귀걸이는 대개 큰 고리나 나무로 만든 디스크이며 귀를 늘리는 과정은 와우라니의 미의 이상을 몸으로 구현하는 여정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롭게도 귀 늘리기는 와우라니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 전통은 세계 곳곳에 여러 토착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케냐의 마사이족이나 태국의 몽족도 귀 늘리기를 합니다. 각 문화마다 귀 늘리기의 이유와 사용하는 재료는 다르지만 귀를 늘리는 것은 모두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때로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와우라니에게 숲은 단순히 사냥과 채집의 장소가 아닙니다. 숲 속의 나무, 강, 동물 모두가 영혼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애니미즘은 그들의 영적 삶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람과 환경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와우라니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아우마라는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 바람, 거대한 나무들, 숲속을 돌아다니는 제규어들, 각 요소는 고유한 의식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 채집은 단지 생존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동물의 영혼과의 신성한 교환으로 여겨지며, 와우라니는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때로는 의식을 통해 동물을 채집합니다. 이 영적 세계의 중심에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주술사는 와우라니 사회에서 중요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물리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주술사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치료자이자 지도자이며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와우라니 부족에서 남성은 주로 채집 활동을 담당하며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에 속합니다. 반면 여성은 음식을 채집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자녀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들의 기여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마을의 미래, 자원의 분배, 심지어 갈등 해결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참여는 성별 간의 균형을 만들어내며 공동체가 구조적이고 평등하게 기능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역할 분담이 엄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생존과 복지에 동등하게 기여합니다. 이 성역할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성들이 연애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구애를 시작하지만 와우라니 부족에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관심 있는 파트너에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과 관계에 대한 와우라니의 문화적 관점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우라니의 출산은 매우 친밀하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반영합니다.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산이 이루어지지만 와우라니 여성들은 집에서 출산하며 다른 여성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방식은 여성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경험이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돕고 예비 어머니에게 지혜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신성하게 여겨지며 여러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생식 능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특정 과일이나 건강에 좋은 식물을 포함한 특별한 식단을 따르며 이는 그들이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식은 단지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생명은 공동체 내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출산은 공동체가 새로운 어머니를 돌보고 지원하는 순간으로 집단의 힘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현대화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와우라니 부족은 여전히 조상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 예를 들어 숲에서 음식을 채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등장, 기술의 영향, 관광객들과의 상호작용 등은 와우라니 공동체 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현대적인 편리함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되면서 그들의 문화적 뿌리와의 연결이 끊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와우라니들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 교육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들은 때때로 전통적인 방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젊은 와우라니는 현대적인 기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유지하려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와우라니 공동체는 관광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하고 사냥 기술을 시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과의 교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와우라니는 외부인에게 그들의 전통,
가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며, 둘째, 젊은 와우라니들은 외부 방문자의 관점을 통해 그들의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광은 문화보존의 도구가 되었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와우란이 공동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룹은 깊은 숲속에서 고립된 삶을 고수하면서 현대 기술이나 외부 아이디어의 간섭 없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와우라니 사람들은 에콰도르 아마존 우림의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그룹입니다. 원래 유목민 채집족이었던 이들은 1950년대 이후 선교사들과 석유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더 영구적인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라니는 외부의 영향에 맞서 문화적 독립을 유지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점차 축소되었으며 벌목, 석유 추출, 정착 등의 현대적 도전들이 그들의 삶과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와우란이 사람들이 국가사회와 화폐 경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많은 관습을 유지하며 자신의 영토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와우란이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 자원, 약용 식물, 의례적 물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원을 위해 땅, 강, 숲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와우라니 사람들은 약 2,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들의 조상 땅에 흩어져 작은 마을에서 거주합니다. 이들은 약 80만 헥타르의 조상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와우라니가 법적으로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유와 가스와 같은 지하 자원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며 이는 때때로 환경 보호와 토지 사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와우라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숲 바닥에 있는 풍부한 석유 자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와우라니의 삶의 방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숲은 그들의 집이자 음식, 약, 거처 등의 필수 자원을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문화적이고 영적인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 땅이 훼손되면 그들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존의 삼림 벌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종종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석유 추출 활동은 1980년대부터 와우라니의 영토에 존재했지만 과거에는 서부 지역인 파스타자 지역은 석유 굴착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에콰도르 정부는 22구역에 대한 석유 개발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이 지역 대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 당시 와우라니의 원로들이 에콰도르 북부에 있는 다른 원주민 영토를 방문했고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석유 추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건강적 영향을 목격한 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땅과 삶에 유사한 오염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와우라니는 값진 것들로 가득 찬 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현지 파트너, 알리안자 세이베콰도르의 4개 원주민 국가, 코판, 시에코파이, 시오나, 와우라니가 포함된 협력 그룹과 아마존 프론틀라인즈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알리안자 세이브와 협력하는 국제팀의 지원을 받아 지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와우라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영토와의 연결을 소통하기 위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력은 2018년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새로운 석유 구역을 판매하려 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 구역은 700만 에이커 이상의 아마존 숲을 포함하며 와우라니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와우라니 공동체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마존 프론틀라인즈와 디지털 민주주의와 같은 조직의 지원을 받으며 와우라니는 그들의 지도와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유하여 더 넓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지도는 석유 추출에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법원은 정부가 와우라니 공동체와 적절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구역이 철회되었고 50만 에이커의 숲이 보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지도 작업은 그저 지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문화적 지식과 환경적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이 통합적인 작업은 와우라니가 법적 싸움을 준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강력한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댓글로 다가올 영상에 대해 궁금한 국가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